오늘은 이 엔화로 미국 채권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실제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읽어야 될 거시경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 간략히 알아보고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새 이제 높은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견고한 미국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그렇게 작년 초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지표가 여전히 너무 견고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6월 민간기업 고용 전월 대비 증가치가 나왔는데요. 49만 7천 개 집계됐습니다. 월가의 전망치가 22만 개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차가 무려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이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농업 부문의 고용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이런 고용 변화가 얼마나 늘고 감소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서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예측을 실패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 이제 모든 사람들 반응이 의아한 겁니다. 아니,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려놨는데도 여전히 고용지표가 이렇게 튼튼하다고? 돈에 민감한 이 증권시장에서 제깍 반응이 오죠. 인플레이션 안정화시키려고 기준금리 그렇게 올렸는데 여전히 경기가 활활 타오른다면 미국 정부가 몇 차례나 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실제로 미 국채 금리에 반영이 됐고요. 저 발표가 7월 6일 이후거든요. 여기 보시면 7월 6일 이후에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앞으로 몇 차례 그리고 얼마나 더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시장의 예상치가 지금 채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엔저 현상. 요새 원엔 환율이 9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저평가된 엔화를 지금 좀 사두면 나중에 우리 일본 여행 갈 때라도 큰 이득 볼 수 있다. 최근 10년간 엔화 환율 평균이 1025.3원이었고 최근 20년간 엔화 환율 평균이 1077.6원이었다. 지금 엔화를 사서 환율이 장기 평균에만 도달하더라도 900원 대비 16.7%가 오른다. 물론 사고 파는 환율이 아니라서 이제 뭐 환율의 가격 변동에 대한 뭐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엔화도 지금 투자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거시경제 흐름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래요. 미국의 견고한 고용지표, 그에 따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앞으로 한 2번 내지는 3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그 말인즉슨 머지않아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인하가 될 것이다. 결국에 기준금리가 2-3번만 오르고 언젠가는 기준금리가 인하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채권금리 또한 인하를 한다는 뜻이죠. 채권금리가 인하한다는 것은 결국에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반대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에 벌써부터 미리 투자를 해놓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엔저 현상. 엔화 가치가 지금 매우 떨어진 상태라 장기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원엔 환차익을 노릴 수 있다. 엔화에 투자하고 미 국채에 투자하고. 그럼 이 두 가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엔화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거. 오늘 알아볼 내용이죠.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진 엔화를 사고 나서 미래에 결국 장기 평균값으로 엔화가 다시 수렴한다면은 지금 산 엔화의 가치가 오르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플러스가 되고, 여전히 미국 경제 지표가 튼튼해 보이지만 기준금리 언젠간 내릴 거다, 그게 머지않았다 라고 예상을 하면은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금리 하락, 채권 가격의 상승까지 미리 채권을 낮은 가격에 포지션을 잡고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엔화 가치 상승과 미국 국채 금리 하락 두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최종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엔화로 미국 국채에 어떻게 투자를 하나? 바로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한 미국채 ETF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일본 주식시장에서 사다 보니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서 미국채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걸 대표하는 상품이 바로 소위 말하는 2621 아이시어즈 미국채 20년물 ETF입니다. 상품 소개부터 간략히 설명하면은, 아이시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ETF 브랜드죠. 특히 우리가 엔화 말고 미국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이제 20년물 이상의 국채 ETF 같은 경우에는 TLT라는 티커를 쓰죠. 지금 우리가 일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이 브랜드는 일본 버전의 TLT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2020년 10월 14일에 편입되었고 7월 7일자 기준 시가총액 약 3,700억 수준입니다. 연 분배금이 이제 2.06%, 운용 보수는 수수료 포함 0.154% 수준이다. 일본 버전의 TLT라고 했죠. 이 하늘색이 2621, 파란색이 이제 TLT 추세인데요. 비슷한 양상으로 따라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2621의 경우에는 이 달러 환해지가 되는 상품입니다. 달러 환해지, 달러 변동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없앤다. 그래서 더더욱 안성맞춤인 투자 상품인데,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미국 금리가 하락한다를 가정해 보면은,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 달러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달러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죠. 달러 약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환해지가 없다면은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어떤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엔저 현상이랑 국채금리 두 효과를 보려고 이 ETF를 매수하려고 생각한 건데, 환차손으로 상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2621에 투자하기에 앞서 유의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이 상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엔화가 장기 평균값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이라는 믿음, 둘 다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가장 베스트고요. 둘 중 하나만 예상이 맞다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둘 다 틀린다, 그럼 뭐 가중 처벌? 뭐 처벌 맞죠? 뭐 이런 내 선택에 대한 처벌. 어쨌든 투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뭐 그 외의 것들 좀 알아보면은, 연금저축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해외 주식이나 ETF는 이제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연금저축에서 262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계좌에서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세금 관련 문제도 짚어보자면은,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 부과를 하죠. 반면 해외 상장 ETF의 경우에는 250만 원 수익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즉 연간 1,000만 원 투자를 해서 25%의 수익률이 난다고 하면은 세금이 아예 없다는 거죠. 이 양도소득세 22%, 이 세금 피할 수 있도록 연간 매매 계획을 잘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엔화로 미국채에 투자하는 법 2621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2621 투자했을 때 가장 최종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그 타이밍이 잘 맞을 때 우리가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엔화 가치가 다시 평균값으로 회귀를 할 것이다. 미국 기준 금리가 한 1, 2%까지 내려가는데 그게 한 3년 걸릴 것이다. 그럼 3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3년 뒤에 그게 두 개가 서로 맞물리면은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투자하기에 앞서서 뭐 엔화 가치가 다시 오르는 거랑 미국채 금리랑 타이밍이 서로 안 맞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각각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요런 타이밍도, 뭐 투자의 정답은 없죠. 요런 타이밍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타이밍에 적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